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 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사실상 정면에서 지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곽 기자. 네. 그동안 삼성의 일관적인 입장은 보고를 받거나 이재용 부회장이요.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뒤집을 수 있는 혹은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왔다는 얘기죠?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합병에 대해서 잠깐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 예. 이 합병 과정에서 이제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런 얘기는 예. 뭐 충분히 알려져 예.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삼성물산의 주주들이랄지 예. 아니면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천문학적인 이제 손실을 손해를 봤다. 봤다. 예. 예, 그러면 이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 이득을 얻은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재용 회장 측 주장은 그러나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이 부분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거죠? 네, 일이 잘 예. 돌아가서 내가 예. 이익을 봤다 이건데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좀 나서고 챙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당시에는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곽 기자 보도한 네. 골드만삭스 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당시에 그 삼성물산 주주들 중에서 예. 특히 뭐 외국계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의 예. 반대가 강경했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소액 주주들 반발이 심했기 예. 때문에 어떻게 합병을 좀 성사시켜야 될지,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에 대해서 그룹 차원의 논의가 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 같은 걸 살펴보면 물산의 당시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서 예. 뭐 합병에 이 플랜 B는 없다 예.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던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물산 대주주인 외국계 회사 회장한테는 예. 합병에 찬성해주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이렇게 설득에 나선 정황도 있고 예. 뭐 KCC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제 합병의 우호적인 세력을 포섭해서 예.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로 하는 뭐 이런 의심도 검찰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대책의 틀이 마련된 게 2015년 6월 8일 예. 골드만삭스와 삼성 측 수뇌부가 했던 회의였다. 예. 이게 검찰의 지금 현재 의심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회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이거 자체도 보고받거나 뭐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주장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굉장히 좀 강하게 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시에 그 회의 자체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향후에 이제 삼성의 경영 컨설팅과 같은 이제 일감이 생길 것 같으니 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PT를 했던 것이다. 예. 뭐 그 과정에서 합병과 관련한 사안이 논의가 되긴 했으나 예.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좀 다릅니다. 예. 좀 이따 듣고 네. 변호사님 관련 보도 보셨을 텐데요. 네,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삼성의 일관된 주장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회장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후 관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전후관계상으로는 예. 뭐 대부분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것이 경영권 승계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삼성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당시 합병 비율뿐만 아니라 모든 면들에 있어가지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었다면은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하나의 방망이를 잡았는데 머리는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의 이익을 가져야 하는 각각의 회사가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합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결국 경영권 승계라는 것들은 어쩌면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일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인정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사불란한 지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부회장 측은
이거조차가 자기가 지시한 적이 없다 이 얘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이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이거조차 자신이 지시한 게 없다라면은 제일모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시 주주가 이 부회장이 아니라는 말과 다름이 예, 없겠죠. 예. 합병이라는 건 사실은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사결정 중에 하나고요.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사실 지금까지 다 통틀어 보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합병이 없었습니다. 예.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는 최대 주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가 예, 않았고 예. 그리고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완전히 강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명목상의 주주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삼성 측에서 했던 거랑 삼성 마찬가지입니다. 측의 주장이죠, 그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이 행위의 일사불란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증권은 이른바 위임장 콜센터 이런 까지 그러니까 전체 어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행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위임장 콜센터 무슨 얘기인가요? 아,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주목했던 예.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당시에 그 삼성물산 임원들이 이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 집 앞에 뭐 이렇게 수박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아, 뭐 예. 설득하고 찬성해달라고 이제 하는 이런 예. 일이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어떤 일들도 예. 있었다는 거죠. 예.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골드만삭스와 회의 이후에 마련된 방안으로 삼성증권 이 회사를 합병 찬성을 유도하는 데 이제 동원하기로 예. 삼성의 수뇌부가 결정을 했다. 예.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예. 삼성증권의 전국 예. 지점망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고객 데이터베이스, 네. 그리고 삼성증권의 직원들, 그러니까 PB라고 그러죠. 예. 프라이빗 뱅커라고 예. 하는 그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이 삼성물산 주주들이랑 접촉을 하고 뭐 전화를 해서 예. 찬성을 해달라 이렇게 예. 권유를 했다는 걸로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뭐 계열사긴 하지만 예. 그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이해관계와 삼성증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는 예. 않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예. 이거는 좀 위법 소지가 있을 수도 아. 있고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무시된 걸로 그렇게 예.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겠지만요. 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누군가 높은 분이 시키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산이 삼성증권에 어떤 개인정보 제기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맞다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가 아, 있고요. 예. 고객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3의 업체한테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제3의 업체에는 계열사도 포함되고 예. 대주주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제공을 했다면 고객한테 그 사실을 고지를 제대로 했어야 예. 하고요. 이런 절차들을 만약에 다 무시했다면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것이 어떤 계열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다라면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더 보긴 해야겠지만은 이 합병 과정에서 과연 이제 각각의 행위자들 그 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주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 정보를 제공했다라면은 예. 더 이상 이것을 이제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와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두 개의 별개의 회사 간의 합병으로만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삼성 측에서도 이런 어떤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네. 그 행위 자체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전상적인 찬성 유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것도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삼성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예. 개개의 행위들만 봤을 때는 별다르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개개의 행위들이 하나의 목적을 2015년도에 위해서, 예. 다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 이 합병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예. 합병보다도 더 종국적으로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개인의 이익으로 분명히 기속이 됐다는 점이죠. 예. 그런 점들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보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증권이 고객들의 정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제공을 했고 네. 그 내용을 고객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별개로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자, 곽 기자. 그런데요. 네. 그 골드만삭스 회의에서 언론 대책도 나왔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당시에 이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네. 상황이에요. 사실 그 물산 소액 주주들을 다 일일이 접촉하는 것도 물론 뭐 유효했겠지만 예.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해 주느냐, 이 합병이 필요하다고 보도해 주는 게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예. 절실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취재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예. 사실 삼성이 대부분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네. 뭐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보니까 그 삼성 미전실의 장충기 사장이라고 예. 좀 유명한 분인데 예. 아마 아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언론사 임원들이나 뭐 기자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예. 합병에 우호적인 기사가 쭉 실리기 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이런 거죠. 엘리엇은 뭐 해외 투기 자본인데 예. 먹튀가 우려된다. 뭐 국익을 위해서는 합병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좀 놀랐던 건 네. 국내 굉장히 유명한 경제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 경우에는 관련 보도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 기자가 기사 초안을 쓰니까 예. 삼성에서 이걸 수정해주기까지 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 그건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검찰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검토했고요. 예. 또 관계자들, 그러니까 삼성이 기사를 써줬네요. 그러니까 삼성 데스킹을 받아서 기사가 나가는 예.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예. 또 그 당시에 뭐 경제계 전문가들 이 내용은 검찰을 통해서 취재하신 거죠? 그렇죠. 뭐 검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 독수의 예, 경우를 예, 통해서 예.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경제계 전문가들한테도 예. 인터뷰를 좀 해라 예.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하면 기사화가 되게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광고비 지출도 뭐 엄청 났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국익 프레임을 실질적으로 형성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삼성이고 예. 그 언론 대응을 통해서 실제로 형성이 됐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언론 대응을 위해서 만든 안과 그 실행된 안이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흡사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나중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것이죠. 예. 삼성 물산 입장에서는요, 근데 물산 입장에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될 만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합병 과정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긴 예. 한데요. 예. 저희가 좀 주목한 부분은 그 2015년 5월 26일에 예. 처음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우리 앞으로 합병하겠다라고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이 예. 있습니다. 이 전날에 그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예,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뭐 피해 규모가 280억 원 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역대 뭐 화재 피해 중에 뭐 몇 손가락 예. 안에 들 정도로 큰 화재였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안 그래도 합병 비율이 예.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예, 합병하는 건데. 네, 예. 아쉽게 이제 형성이 예. 돼 있는 예. 상황에서 좀 기다릴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일모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합병에 불이 네. 났으니까. 예. 그렇죠.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변수가 될 수 예, 있는 예. 것이고 그걸 지켜보기만 해도 예. 되는 상황인데 그 오전에 그러니까 9시에 주식시장이 개장하잖아요. 예.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7시 반에 전격 그 이사회를 소집해서 예. 1시간 만에 예. 합병을 추진하기로 의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예. 이 과정에서 그 사내 이사들, 그러니까 예. 경영진, 물산의 경영진인데요. 이분들이 했던 역할이 예. 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예. 또 이 합병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뭐 좀 다소 급조된 듯한 예. 자료를 나눠주고 예. 이런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예. 삼성물산의 경영진이 과연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는가, 혹은 그 삼성그룹 수뇌부의 어떤 거수기처럼 움직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바로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삼성물산에 완전히 손해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네요.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예. 싶은 일이 많은 거죠. 자, 변호사님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검찰 대응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검찰로서는 심의 결과랑 무관하게 예. 기소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예.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두 가지 질문만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예. 부분입니다. 예. 자, 경영권 승계를 했는가? 예.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예. 삼성에서는 경영권 승계는 했지만은 합병과는 무관했다고 하면 도대체 삼성이 말하는 경영권 승계는 무엇인가? 예. 예. 사실은 대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시민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예.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은 되지만 사실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외부감사법 위반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들을 30페이지의 의견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네.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영장재판부는
충분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것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 여기서 이 심의위의 결론에 따라서 예. 기소 자체가 안 된다면은 예. 재판에서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관계 자체도 없어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일단 심의 단계에서 그래도 기소 여부가 불기소로 결정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긴 하겠고요. 설령 이제 불기소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공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거들이 재판에서 공개가 돼서 판단을 예. 받아오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기소 여부를 그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시간은 정말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좀 짧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창수 전 대법관 자격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떤 네. 분이죠? 네, 원래 대법관이고 뭐 예.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가장 예.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예.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예. 있을 때 재판에 담당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미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경영권 승계의 종착점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관된 사건이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예. 일단 양 위원장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 했던 것이고 이 경영권 승계 내용과는 사실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구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예. 기본적으로는 결국 프레임의 문제인데요. 예. 이것을 과연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회사법과 여러 가지 전환사채 발행과 합병이라는 여러 회사적인 수사들을 동원해서 결국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예. 복속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예. 이 부분을 에버랜드 사채 사건에서 일단 부인했던 전 대법관이 결정하는 게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이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주재를 하는 거긴 하지만요. 이런 이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욱이 기피 신청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결과랑은 무관하게 이제 기소 여부는 검찰 수사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